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상 처서인 오늘, 도내는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았으며 피해장을 앞둔 해수욕장과 계곡 등에는 마지막 휴가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고 농민들은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농작물 관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은 북상하는 제15호 태풍 고니의 간접 영향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 개막해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습니다. 26일 막을 내릴 때까지 59개국에서 모인 태권도 꿈나무들이 열띤 기량을 겨룹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리를 불고 소리를 지르고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하는 열띤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매트 위에선 태권도 꿈나무들이 다부진 자세로 승부를 겨룹니다. 힘찬 발차기, 위협적인 공격이 어른 못지않지만 승패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패배의 쓴잔을 마신 어린 선수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우리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를 배우고 실력을 벼려온 각국의 선수들은 대회를 통해 정정당당함을 배워갑니다. I would have preferred to win, but it was still fun and I enjoyed it. Well, at first I was just trying to check what she was doing. Then at the end, I just tried stuff. 제2회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무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60여 개국에서 모인 만 12살에서 14살의 유소년 선수단 720여 명은 남녀 10개 체급으로 나눠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유소년들이 7, 8년 후에는 국가대표로 성장하고 또 7, 8년 후에는 국가의 태권도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동량들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라북도가 유치한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의 예비대회 성격으로 전용 경기장 운영과 숙박, 교통편 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태풍 없는 여름으로 도내 저수율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도내 저수율은 40.6%까지 떨어져 올 들어 가장 낮아졌고 섬진댐이 16.7%, 공사 중인 대하댐이 12%까지 내려가 내년 영농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용담댐 역시 저수율이 35%에 머물고 있어 북상하는 태풍 고니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택지를 분양한 전주 만성지구의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외지 투기 세력이 분양 시장에 가세한 탓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있을 추가 분양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과 검찰청사가 새로 들어설 전주 만성지구의 택지 분양 입찰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습니다. 사무실이 주로 입주할 업무시설 용지는 낙찰가가 모두 공급 예정 가격의 150%를 넘겼고 일부 필지는 3배 가까이 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을 호가하는 낙찰가입니다. 근린생활용지와 상업용지도 평균 낙찰률이 각각 265%와 164%에 달해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분양으로 전북개발공사는 700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뒀는데 낙찰자의 90%가 외지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저금리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많은 참여를 해서 이제 좀 이것이 입찰이 좀 과열된 것 같습니다. 즉 실수요자보다 투기 세력이 대거 가세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인근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도 빈 사무실이 남아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만성지구는 전주 시내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다 이전하더라도 공급량이 넘쳐 공실률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좋다고 하니까 아무런 분석 없이 저가 신분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 공급은 많은데 과연 수요가 그만큼 따로 줄지. 여기에 LH가 다음 달 만성지구의 나머지 업무용지와 상업용지 등 32필지를 분양하는데 이 역시 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경우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혁신도시 LH 잔여 부지를 금융타운과 연구개발특구 본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기로 하고 LH 잔여 부지에 타워형 복합 건물을 신축해 금융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전북본부도 LH 잔여 부지에 함께 유치해 혁신도시를 금융과 농생명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연구원을 거짓으로 등록해 거액의 국가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국가사업비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 모 대학 이사장의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이모 이사장과 함께 주택 건설 사업에 나섰던 도내 A건설사 대표 44살 최모 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개인 사업을 위해 학교 법인 돈 7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당사자 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중 절반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1,069억 원을 들여 벼와 채소 등 16가지 작물에서 신품종 556종을 개발했지만 이 가운데 53%만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농진청의 신품종 개발이 농가나 시장 등 수요자 기호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이 10% 미만인 곳이 7곳으로 도내 150여 개의 인증기업들이 외면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0월부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율을 10%로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회생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순번제가 아닌 공모제를 통해 유능한 전문가 영입만이 회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금 고갈과 물량 부족, 항로 부족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지난 6년 동안 경쟁 관계의 입주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뒤 익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익산 백제 역사유적지구를 방문한 관람객은 한 달 전과 비교해 9,000명가량 늘어 2.6배 증가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북대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종합병원의 의료 품질을 평가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공공성과 의료 전달 체계 모든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